네, 글로벌 이슈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간의 조정을 딛고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특히나 대형 기술주들이 강하게 올라주면서 오늘 상승세 견인했고요. 은행주만이 조금 부진한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 상승불 켜졌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한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세에 대해서 이슈에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시 증시를 끌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빵주, 테슬라까지 오늘 크게 올라주면서 증시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올라줬거든요. 그간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또 호재와 함께 크게 올라줬어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왕의 귀환이 다시 네.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쪽이 뭡니까? 바로 이 주도주 역할을 했던 친구들인데요. 자,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었다. 자, 키 맞추기 좀 해보자라고 그동안 좀 안 올라왔던 친구들 올라오세요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도주는 기술주, 우리가 가야지 시장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 여기서 계속해서 꼬꾸라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아닐 것이야 라는 이런 게 대다수였고 실제로 주가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바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술주가 나를 따르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네, 오늘 잠을 별로 안 자서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 특히나 또 반도체주까지 강하게 올라줬다는 점 또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테슬라 액면 분할 소식 이후 오늘 미국장에서 13%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머스크가 9월 배터리 데이 이전까지 조금 계속 약세를 보이니까 증시를 어떻게든 끌고 나가겠다는 조치 중에 일환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방송 중에 저희가 가장 먼저 이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어제 얘기해드렸죠. 이미 저희가 바로 안내를 네. 해드렸었죠. 네, 봤습니다. 실제 이렇게 잘 움직여 줄 것 같고요. 테슬라에 대한 이런 급등 계속해서 움직여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야 되는 거 내연기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 10년 후에 우리나라 전 세계의 이런 지형도를 봤을 때 탄소 배출권을 0으로 맞춰야지만 지금도 우리 수해도 나고 너무나 이런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되고 친환경적으로 모든 게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바로 이 전기차, 수소차로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고요. 결국 답은 위로 나와 있으니까 이 주가들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지형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빨리 캐치하셔서 여러분들 자산 증대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이런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있잖아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여기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드렸는데 좀 아쉽다. 실제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그럼 봐야 돼?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눈에 정말 파란색 번호판, 이게 바로 전기차나 수소차 친환경 차들이거든요. 그 차들이 최소한 절반 이상으로 2대 중에 1대 정도까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쭉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렇게 테슬라 액면 분할 소식 이후 저희가 또 가장 먼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21일부터 분할된 주식을 또 분배를 하게 되고 31일이죠. 그때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또 잠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봤지만 하반기에 또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시장 계속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고 실제 돈이 벌리고 있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2차 전지와 5G 이렇게 두 가지 회사를 두 가지 업종을 다 필요 없어. 코로나든 뭐든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이쪽은 계속해서 뜰 거야. 왜?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앞으로의 신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 줄 겁니다. 새로운 기업들도 하나씩 튀어나올 거니까요. 그때마다 조금씩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또 하단 자막으로 보셨겠지만 지금 해리스 의원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이후 계속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처음부터 잘못됐다. 대대적으로 일단은 대선 전면전에 뛰어든 상황이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유가 시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또 크게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 에너지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에너지 시장 뭐 아주 좋은 분위기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다? 결국은 경제 재개입니다. 경제 재개가 되면 당연히 뭐 바로 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그동안 또 뭐 공급분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원유 재고량도 생각보다 줄었네라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수요와 공급 이렇게 하면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은 위로 올라와 줄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국제 유가에 대한 이런 상승폭 다시 한번 이런 40달러 언저리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모양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장은 누구예요? 바로 SK이노베이션. 우리가 앞에서 전기차에 관련된 이런 종목으로 해서 쭉쭉 같이 움직여줬었는데 여기서도 여기가 대장일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S51, GS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시장 3월 이후 국제유가 최고치 찍으면서 한번 또 다시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관심주는 DB손해보험 들고 오셨는데 또 실적에 따라서 바라보시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네,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거의 이번 주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이 숫자가 나올 건데요.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숫자 자체가 아주 잘 나왔고요. 이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닝단이 좀 좋아진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험료가 다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가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수 있는 모양이 지금 현재 갖춰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조금 기술주들이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은행이나 이런 보험사들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 금융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만약 경기 민감주 쪽을 그리고 금융 쪽을 본다면 DB 손해보험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만한 이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상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오늘장 관심주 경기 민감주의 이런 DB 손해보험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